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시내버스 노선에 자율주행버스가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터미널부터 원광대까지 하루 7차례가 왕복 운행돼 무료 탑승이 가능합니다. 익산시는 2028년까지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숨졌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작업 편의를 이유로 지착의 안전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 은파 호수공원 황토길이 조성 3년 만에 맨발 걷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황토길의 바닥이 딱딱하고 일부 구간은 훼손돼 불편하다는 지적입니다. 부드러운 황토길로 다시 만들거나 다른 용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시내버스 노선에 자율주행버스가 투입돼 시범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터미널부터 원광대까지 하루 7차례 왕복 운행되고 무료 탑승이 가능합니다. 익산시는 2028년까지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익산 도심에 자율주행버스가 본격 투입됐습니다. 시범운행을 시작한 차량은 마룡 이버스. 자율주행을 위한 각종 센서와 모니터링 장치가 달려있어 핸들이 스스로 움직여 차선을 변경하고 신호체계에 맞춰 도로를 달립니다. 익산시는 28일 시청광장에서 마룡 이버스 개통식을 갖고 시범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운행 구간은 터미널부터 익산역을 거쳐 원광대로 이어집니다. 자율버스 이용객은 시범운행 기간에 무상으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마룡 이버스는 우리 익산이 미래 첨단 교통도시로 나아가는 신호탄입니다. 자율주행은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마룡 이버스는 최첨단 레이더 센서와 지능형 주행 시스템을 탑재해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됐습니다. 자체 카메라와 레이더 장비를 통해 주변 차량과 보행자, 신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버스에 장착된 센서들이 주변을 인식해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익산시는 시범 운행을 거쳐 2028년까지 운행 구간을 5개 노선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배산체육공원과 전북대 익산 캠퍼스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곳곳을 자율버스가 달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 위 신호등의 잔여 시간 등 실시간 교통 정보를 자율주행 차량에 제공할 수 있어 운행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8년까지 노선을 추가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선물하겠습니다. 4년 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돼 193억 원이 투입된 익산시. 자율주행 운송 현실화를 통해 미래형 대중교통 생태계 구축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 만난 자리에서 전북을 언급하며 새만금 투자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CEO를 만나 엔비디아와 현대차 그룹의 협력 계획을 들은 뒤 현대 로보틱스 분야에 대해 전북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AI 서밋에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새만금에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AI 밸리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가 새만금 준설 지역의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수문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은 지난 18일 일본 시즈오카 대학의 사토 박소와 함께 새만금 생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흙을 퍼낸 준설구역에서 산소가 고갈된 데드존이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새만금 7809 조성을 위해 준설한 구역과 미준설 구역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단체는 바닥에 썩은 펄이 쌓여 생물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며 수문을 상시 개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산시가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2법 예고와 관련해 항만 명칭과 위치 표기 수정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군산시는 최근 상위 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이 아닌 군산 새만금항으로 변경해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또 시행령 별표 1의 위치 표기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번 의견 제출을 통해 군산항의 역사성과 지역 정체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대학교가 새만금 산업단지의 중국기업 투자유치 전략 연구를 마무리했습니다. 국제물류학과 연구팀은 새만금 투자 환경을 종합 분석한 결과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결정에는 글로벌 공급망 연계 가능성과 시장 성장성, 운영 비용 효율성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국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전략을 분석하고 새만금 산업단지의 투자 유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민주당 도당위원장의 윤준병 의원이 단수 등록해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윤 의원만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다음 달 13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권리당원 유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작업 편의를 이유로 지게차 안전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현재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 비흥도동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지난 24일 오후 4시 40분쯤 이곳에서 30대 사내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숨졌습니다. 선박블록 하부에서 작업하던 중 구조물과 지게차, 헤드가드 사이에 머리가 끼인 것입니다. 노동계는 사고 원인으로 지게차 구조 변경을 지목했습니다. 기존 지게차는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헤드가드가 설치돼 있지만 선박블록 하부 작업을 위해 회사가 높이를 낮췄고 이 과정에서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8일 군산고용 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부터 지게차 임의 개조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하청 노동자가 참여하는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와 울산조선소에서 일어난 중대재해는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이니 현대중공업은 특별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헛소리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올해 현대중공업 울산과 군산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4명. 고용노동부는 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되지만 이번 사고 역시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작업 중지와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를 앞둔 군산조선소.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의 한 공부방에서 초등학생이 교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익산경찰서는 공부방에 다니던 초등학생 A양이 교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수업 중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학대가 이어졌고 이 일로 A양이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전북경찰청에 이송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알약 형태의 신종 마약을 사고 판 미등록 외국인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군산 해양경찰서는 최근 신종 마약인 야바를 투약한 태국 국적 A씨와 차량에 야바를 소지한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판매책을 추적해 지난 26일 충남 논산에서 B씨를 검거했으며 야바 일정과 투약기구를 압수했습니다. 해경은 압수한 야바에 대해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폭염에 축산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현재까지 6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닭이 5만 2천여 마리로 가장 많고 이어 오리 5,900여 마리, 돼지 1,500여 마리 등입니다. 이처럼 가축 폐사가 속출하는 것은 폭염의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축사 내부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군산 은파호수공원 황톳길이 조성 3년 만에 제 기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톳길의 바닥이 딱딱하고 일부 구간은 훼손돼 맨발로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은파호수공원의 황톳길을 이용하는 시민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군산 은파호수공원 황톳길입니다. 하지만 황톳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신발 착용 금지라는 안내문과 달리 황톳길 위를 걷는 시민들도 대부분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바닥이 딱딱해 이용을 꺼리는 겁니다. 잘 알아요. 왜 이용 안 하세요? 그걸 하겠어요? 그럼 하고 발만 더 아프지? 발바닥? 어때요? 이렇게 딴데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고 운동화 입고 그냥 다니는. 은파호수공원 황톳길은 지난 2023년 3억여 원을 들여 500m 길이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황톳길이 푹신한 습식이 아닌 딱딱한 건식으로 만들어져 사람들의 이용이 줄어든 겁니다. 실제로 바닥은 딱딱하고 울퉁불퉁하게 패인 곳도 적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눈과 비의 영향을 받아 일부 구간이 훼손되고 돌과 나뭇가지 등 이물질도 쌓여 맨발로 걷기에는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이게 황톳길 보고 해놓은 게 자꾸 파여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예 잘 안 다녀요. 파여요. 군산시는 현재 황톳길의 이용객이 적어 일반 산책로 전환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3억여 원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은파호수공원 황톳길. 조성 3년 만에 조성 방식과 사후 관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꽃게 금어기지만 불법 조업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군산 해경은 오늘 새벽 3시 7분쯤 신시도에서 5톤급 어선이 불법 포획한 꽃게를 냉동 찹타로 옮기던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포획된 꽃게는 1.3톤에 달합니다. 앞서 야미도항과 장자도항에서 불법 조업으로 포획한 꽃게를 냉동 찹차로 옮기려던 일당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올 상반기 익산에서 발생한 구조와 생활안전 출동이 2,000건을 넘었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상반기 출동 건수는 2,32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2.1%가 늘었습니다. 또 구조 인원은 3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12.8건, 구조 인원은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가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85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취약계층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으면 백신 접종 1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취약계층 65세 이상과 90세 이상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익산시는 내년에 75세 이상 일반 시민까지 접종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장자도 해역에 입식한 굴치폐가
한 달 만에 2.5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7월 초 옥도면 장자도 해역에 입식한 삼배채굴 치패 3만 마리를 대상으로 27일 첫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안정적인 생육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식 당시 1cm 내외였던 치패는 현재 평균 각장 2.5cm까지 성장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수온, 염분 등 해양 환경 변화와 성장률, 생존율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굴 양식 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15경찰관이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계정을 주범에게 제공하고 범죄 수익금 이체를 돕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15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 4명의 피해 금액은 900여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올해 정규 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주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피의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전주 안산경찰서는 28일 오전 피의자인 A씨가 자수해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7일 오전 5시쯤 전주 효자동의 한 편의점에서 70대 점원의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계산대에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중대재해 사망자가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9건입니다. 사망자 수는 9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16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역별 발생 건수를 보면 전주와 군산, 정읍이 각각 2건씩이고 익산과 김제, 부안에서 각각 1건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 지역 기업들이 나눔 문화 확산에 참여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사랑의 열매 우리 전북 착한 기업 단체 가입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전북 착한 기업은 법인 기부 프로그램으로 3천만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기부를 약정한 기업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행복한 푸드산업과 제일자동차공업사, 동우 화인캠 익산공장 등 5곳입니다. 주식회사 대창이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4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대창그룹 조시영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군산시에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힘써왔으며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기탁금은 이번을 포함해 누적 1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장학숙 등에도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며 현재까지 누적 6억 3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과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형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시티투어는 8월 8일과 9일, 22일, 23일 등 모두 4차례가 운영됩니다. 다이노 키즈월드와 국립익산박물관, 이상한교도소, 황등석산 전망대를 방문하며 지역 맛집에서 중식이 제공됩니다. 익산시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가 군산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 기부금 1,010만 원을 기탁하고 기탁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1,000만 원 기탁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진 것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뜻깊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익산 선화 라이온스 클럽이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해 컵라면 75상자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컵라면은 선화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익산시 드림스타트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1도에서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